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SK 하이닉스에 최대 4억 5,800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5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는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최종 보조금은 지난 8월 예비 거래각서를 맺을 당시의 금액인 4억 5천만 달러보다 800만 달러 증가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SK 하이닉스가 미국과 보조금 지급을 매듭 지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내 증시가 추운 12월을 보내고 있지만 섬유 의류 업종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섬유 의류 지수는 이달 들어 2.39% 오르면서 코스피 시장 업종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겨울옷 판매 기대감과 함께 중국 정부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SBS가 영상 콘텐츠를 넷플릭스에 공급하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SBS는 오늘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는데요. 내년 1월부터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에게 SBS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게 주요 협약 내용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SBS 신작 드라마 중 일부를 전 세계에 동시 공개하는 식의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통신주가 하락장에서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속 고배당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국내 통신 3사의 배당 기준일이 내년으로 늦춰지자 배당락 우려가 해소돼 주가가 연초까지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라도 누리고 싶다면 통신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또 퍼렇게 멍든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의 FOMC 회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마이크론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반도체주 하락했고 또 미국의 셧다운 우려와 내마녀의 날까지 겹치면서 상승하기 어려웠던 오늘 시장인데요. 그래도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은데 다음 주 우리 시장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종목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금입니다. 네, 좀 신나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트의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의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최근 대선주와 또 상한가 가는 종목들 안에서는 또 저 윤사무엘이 항상 그 중심에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월청계좌 인증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시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대음봉이 나왔잖아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나쁜지도 모르죠.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가장 압도적으로 강한 종목들만 또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는 적고 그리고 수익이 날 때는 크게 나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월청계좌 인증해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동신건설, 에이텍, 일성건설, 엑스게이트, SG글로벌, 오리엔트전공 딱 누가 봐도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증명해냈고요. 저는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어떤 시장 탓이나 아니면 지수 탓, 아니면 정부 탓, 아니면 정치 탓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눈치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그 돈이 빠르게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면서 그 종목을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매매를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계엄령이 터졌을 때 이게 이제 오뎅이에요. 오뎅이랑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닭꼬치인데 그 국회 앞에 오뎅차와 아니면 닭꼬치차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거기에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밀집이 되니까 모여드니까 바로 돈 냄새를 맡은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야식계엄령을 내려버렸죠. 그래서 저도 눈치 빠르게 바로 여러분들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랬었죠? 동신건설 12월 6일 날 이거 사야 된다. 그리고 12월 13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관련주들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니까 우리 이제 SG 글로벌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시장이 열어온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월천 계좌 인증을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이런 시장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프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정한 프로와 함께 또 매매를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아무리 안 좋고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승한 종목은 또 있기 마련인데요. 윤사무엘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눈치 있는 빠른 매매로 또 시장이 어떻든 상승하는 종목을 빠르게 또 따라 붙어서 수익으로 연결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윤사무엘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를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에 정체 테마주를 좀 많이 공략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체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눈치 있는 매매로 수급을 잘 따라가신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선택한 게 맞죠. 어떻게 보면 제가 12월 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계엄령이 터졌을 때 일반적인 종목들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AI든 아니면은 뭐 많잖아요. 뭐 드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치 테마를 중심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 지수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 다음 주 트렌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정치 테마주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SG 글로벌을 일단 예시로 들고 싶은데요. 11월 18일, 12월 13일 이렇게 두 차례 공략을 했었는데 둘 다 빠르게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틀 만에 22% 그리고 이거는 한 3일 만에 54%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종목 중에서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12월 12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두 차례 서울경제에 나오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엑스게이트 이후로 28%까지 상승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12월 6일 말씀드리고 나서 단 며칠 만에 또 8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룬이 또 11월 25일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이 종목이 어젠가 악재가 하나 나왔었죠. 그래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어떻게 또 대응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G 글로벌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방송에서 이제 두 차례 말씀드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또 매매 타점을 인증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요일 날 올라갈 때 이렇게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목표 주가를 4,000원, 5,000원을 잡았었는데 1차 목표 주가인 4,000원 딱 여기 적혀 있죠. 4,000원에서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는 이때 첫 번째로 공략을 했었고요. 이때 당시에 제 목표 주가가 4,300원이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4,000원, 4,000원 여기죠. 4,000원, 5,000원인데 5,000원까지는 몇 호가 남겨놓고 약간 저항을 받은 모습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항이니까 저는 저항대를 정확하게 찝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정말 빠르게 급등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 부분 오늘 방송에서 다시 한 번 더 피드백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이었고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또 장중 너튜브 방송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엑스게이트를 이제 7,900원에서 7,700원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8,700원에서 8,500원 장중에 두 번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실제 그날 당시에 상한가를 또 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윤사무엘은 주식 천재가 맞구나, 주식 프로가 맞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증명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엑스게이트는 이날 방송 공략이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날 또 상한가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약 2거래일 만에 28%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게이트도 제가 오늘 피드백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장중 너튜브 할 때가 여기서 이제 시초가 부근에서 공략을 했었고요. 시초가 부근에서 수익을 주길래 매도하고 돌아 나갈 때 다시 한 번 더 상따. 여기 보시면 상따라고 적혀 있죠. 대의 상따 종목이라 적혀 있고 8,700원, 8,500원에서 분할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상한가가 막판에 들어갔었고 다음날 슈팅까지 줬는데 저는 팔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했었고 여기서 또 종가 베팅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내려왔을 때 이 저점을 다시 한번 잡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슈팅 줄 때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매매일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매매를 기가 막히게 하죠. 그래서 하락하는 구간에 물론 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 종목은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전략을 또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 12월 초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점상을 갔었고요. 이 분홍색 화살표는 상한가에 갔을 때만 이제 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T상이 들어갔어요. 네, T상, T자 모양이라고 해서 T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야 이거 좀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너무 높은 종목을 추천하는 거 아니냐, 뭐 히든 종목을 말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히든 종목은 여기서 나왔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히든 종목 말씀드리고 나서 여기 시초가에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2거래일 만에 84%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멋있었죠. 그래서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동신건설 또한 이 T상 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점상 가고 T상 갈 때 이날 여기서 이 T상을 여기 저점에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려가지고 이후에 100% 2박 3일 만에 100% 상승을 누렸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해도 저 윤사무엘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시장이잖아요. 2박 3일 만에 100% 가는 종목을 쉽게 잡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남들은 높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여기는 정말 낮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었고 실제 이런 구간에서도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매수 공략을 들어가가지고 이 100% 가는 구간 파동에서 수익을 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 빨리 가요. 막 1분 만에 VI 갔다가 또 1분 만에 또 2차 VI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동신건설 매매하시고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루닛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표가를 8만 원이라고 적었었죠. 그리고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제가 이제 방송 공략을 여기서 했고 8만 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잡았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이 떨어진 이후에는 분명히 뭐 블록딜 이슈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저항대 이렇게 지지 구간들에서는 지지를 받아줬었는데 반대로 여기 저항 구간에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날 히든 종목 말씀드리면서 8만 원 가면은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또 어떤 블록딜 이슈와 겹치면서 떨어지게 됐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매를 했었냐면은 일단 12월 10일 날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다가 돌파할 때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돌파할 때 이거 진짜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당일날 12% 수익 실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만 원 구간에서 도달해가지고 제가 매도한 건 아니었어요. 전량 다 매도를 했거든요. 8만 원 구간에서는요. 왜 그랬냐면 여기서 매도한 이유는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매도를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요. 보시면 루닛을 매도하고 10일 날 종가로 루닛을 매도하고 종가 베팅으로 폴라리스 AI를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실제 다음 날 루닛은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폴라리스 AI는 장 초반 6분 만에 13%까지 상승을 했어요. VI에 갔었죠. 네, 그래서 이 종가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매도를 하면서 빠르게 그러니까 전날에는 루닛에서 장중 매매를 통해서 오후장에 12% 수익 내고 그 다음에 다음날 빠르게 눈치가 빨랐던 거죠. 내일은 루닛 못 가. 내일은 폴라리스 AI가 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바로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루닛을 그 다음에 매매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수익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뭐 본전 구간에서 매도하기도 하고 보시면은 루닛을 6,500원, 61,000원에서 전량 매도하고 종목 교체를 하겠다. 거의 보합 구간에서 제가 매도했었거든요.
그래서 뭘 매매에 들어갔냐? 3빌리언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들어갔습니다. 보시면은 7,000원에서 6,900원. 네, 이런 구간에서 제가 공략을 들어갔었고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하면서 1시간 만에 10% 정도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주력이 상따와 돌파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론 눌림을 잘 하시는 전문가님들도 계시지만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눌림도 하긴 하지만 실제 정말 발빠르게 돌파, 예, 바로 상승하는 거 아니면은 상따 해가지고 다음날 10%, 20%, 30% 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 윤사무엘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 뭐 몇 달간 매매를 해도 솔직히 말해서 10% 수익 내기 되게 힘든 시장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 윤사무엘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단 뭐 30분 아니면 1시간 안에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탄력적인 계좌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잡자마자 올라가야 버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잡자마자 내려가면은 나중에 본전 심리 때문에 올라왔을 때 매도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잡자마자 상승을 하고 그것도 강하게 상승한다고 하면은 수익 극대화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도 어떤 탄력적인 매매 그리고 월천을 향해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요즘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또 변동성이 클 때에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타로 대응해 볼 수 있다는 거 들어볼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대선 테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 테마주가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묶여 비상계엄 해지 이후 강세를 보이다가 차익 실현으로 최근 주춤했던 오리엔트 전공 등은 오늘 다시 상승한 반면 이번 주 들어 두각을 나타내던 우원식 테마주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차기 대선 도전 가능성 질문에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거래량 상위 10개 종목 중 삼성전자, 폴라리스 AI 등을 제외한 7개 종목이 모두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이재명 관련주인 오리엔트 전공은 어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 마감하고 오늘은 다시 22% 넘는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SG 글로벌입니다. 김동현 관련주인 SG 글로벌은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9% 넘는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대선 테마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오리엔트 전공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으로 오늘 수익이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 테마주는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다 끝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관련주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하루 이틀 정도 가요. 요즘에 트렌드가. 네. 그러다가 조정을 받을 때 되면은 또 뭐 다른 후보 관련 테마가 올라가기도 하고 하루 이틀 갔다가 또 이재명 테마가 또 반등을 주면은 그 종목들은 또 떨어지죠. 네. 시속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기회의 장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대통령 선거는 주식인들의 축제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왜? 그 안에서 10배거 1000% 또는 500% 넘는 종목이 수십 개가 나오는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대선의 변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원래는 내후년 뭐 내년부터 움직였을 테마가 이번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계엄으로 인해서 탄핵 이슈가 발생을 했고 대선이 빠르게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선주에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리지 못하게 되면은 시장이 주는 보너스를 잃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대선주들이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 그랬었죠? 2주 전부터 거래 기회가 많다. 변동성이 높다는 거는 거래 기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위험한 종목이 되는 거고 거래를 이런 종목에서 많이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계속해서 제가 요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에 제가 최근에 13일부터 17일까지 매매했던 일지를 간단하게 이제 3분봉으로 가져왔는데 실제 여기서도 매매를 저점 구간에서 사가지고 5%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하고 또 이 종목이 장 막판에 올리겠다 싶어가지고 또 여기서 공략이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건 여기죠. 네, 이건 여기고 어쨌든 8% 차익 실현. 이게 짧아 보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8%예요. 여기서 짧아 보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5%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빵 떨어졌어요. 다음 날 어떻게 됐죠? 저점 구간에서 5,250원에서 5,150원에서 보시죠. 5,000원이라 적혀 있는 거 여기서 사가지고 46% 급등을 또 그 안에서 저는 그냥 대충 1차 VI에서 팔고 뭐 2차 VI에서 팔고 그리고 더 상승했어요. 3차 VI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이 당연히 리스크가 크죠. 하지만 리스크를 줄여서 매매를 잘하는 사람과 함께한다. 리스크를 줄일 줄 아는 어떤 트레이더와 함께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퀀텀 점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를. 그러니까 물론 좋은 종목 많죠. 뭐 삼성전자도 좋고 SK 하이닉스도 좋죠. 근데 거기서 지금 돈 못 벌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12월 20일 오늘입니다. 오늘 3분봉. 네, 이 종목을 여기서 샀습니다. 네, 3분봉상 2분봉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5,350원에서 5,150원에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팔았습니다. 1차 VI 부근에서 1차 VI 부근에서 매도하고 또 더 올라가길래 분할 매도했는데 18% 시가 베팅 이후에 18% 차익 실현. 오늘 지수가 양대 지수가 대음봉이 나왔었죠. 하지만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 분들은 이 종목에서 다시 한 번 더 큰 수익을 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너는 여기서 샀느냐?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일봉.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교육 도와드렸던 거 있었죠. 만수르존. 자, 만수르존입니다, 여기가. 네, 만수르존. 자, 그리고 왜? 만수르존인데 제가 만수르존을 아무 종목이나 사라 그러지 않았죠. 대장주, 이재명 관련 대장주잖아요. 그리고 상한가 랠리 이후에 6연상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양봉 나오고 첫 음봉 나왔다. 근데 그 첫 음봉 나온 자리가 하필이면 만수르존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상한가 한호가 남겨놓고 네, 거기서 조금 조정을 받긴 했죠. 근데 어쨌든 이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있었던 이유는 저는 모든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있었고 여기 오면 난 산다.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시초가부터 공략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리엔트 전공 6연상에 오늘 또 준상한가 기록하면서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현재 굉장히 큰 기회의 장이 우리 주식인들한테 다시 한번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선주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주식 천재인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면서 우리 같은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조금 빨리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지금 탄핵 전국 속에서는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추후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법 알고 싶으시다면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SG 글로벌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SG 글로벌 조금 더 리뷰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해주시는 건가요? 네, 일단 지지율만 봤을 때 네. 다음 대통령은 큰 변수가 없다라고 보면은 야당에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뉴스 플로우를 봤을 때요. 네, 뭐 9시 뉴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시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소를 잘 타야 돼요. 이 시소. 이 시소를 잘 타는 사람이 큰 수익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엇박자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급등하면은 따라 붙는데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져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씩 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20%, 30% 갔을 때 삽니다.
예. 그래서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팁을 드리게 되면은 간단하게 오히려 저는 뭐 1차, 2차 하락 VI에서 사가지고 1차, 2차 상승 VI 때 팔아요. 저는 반대로 여러분들과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곤수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엇박자 타는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깡통 차는 시장이죠. 반대로 시소를 잘 타는 사람들은 완전 계좌가 크게 빌드업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빠른 순환매에 여러분들이 적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메인테마는 그러니까 여기죠. 이재명 관련 테마 같은 경우에 메인 테마라고 봤을 때 이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리엔트 전공 1음봉, 뭐 동신건설 2음봉, 3음봉 나왔을 때 그런 구간이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서브 테마를 노리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원식 관련 테마가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서브 테마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인물주들이 올라가면은 또 정책주가 시세가 나오겠죠. 그 정책주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시세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왜냐면 분명히 그런 시기가 나오게 되면은 시세 초입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항상 넣어 놓으시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어려운 장세에서도 큰 수익 얻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G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2차례 제가 방송 히든 종목으로도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이 히든 종목으로 도와드렸던 거는 사실 여기서 이제 동일선상의 상한가가 나온 것도 있지만 실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재명 관련주가 쉬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가 갈 거냐? 우원식이 갈 거냐? 아니면은 야당 2인자인 뭐 이렇게 김동연이 갈 것이냐? 그래서 그럼 쉬어갈 때 이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논리였죠, 제가.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좋은 거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그 타점을 잡는 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 타점까지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이걸 사가지고 단기간 내 빠르게 20% 이상 수익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2차 파동이 또 나올 거예요. 2차 파동이 찐 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주도 남아있다라고 봤을 때 저와 함께 대선주로 퀀텀 점프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정치 테마 관련해서 인물뿐만이 아니라 서브 테마, 정책주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SG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2차 파동이 기대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2차 파동 속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체적인 타점 윤사무엘 전문가님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인 아티스트 스튜디오입니다. 이달 26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이정재 주연의 오징어 게임2가 제82회 골든글러브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에 흥행 기대감이 높아지며 기업의 주가가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사명 변경 전 기업명은 레몽레인이며 이정재는 지난 10월 31일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드라마 제작사 레몽레인과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자 배우 정우성과 이태성을 사내 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3.05% 하락하며 한 주를 마무리한 이 기업을 강세주로 가져온 이유 윤사무엘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아티스트 스튜디오입니다. 전문가님,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결국 하락 마감을 했는데 왜 주목하고 계실까요? 하락 마감은 했지만 오늘 양봉 마감했어요. 그리고 시간에서도 상한가를 갔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다음 주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좀 기대되는 일정이나 이벤트를 봤을 때는 큰 거는 이것밖에 없죠. 네, 오징어 게임 12월 26일 공개. 그러니까 산타가 아니죠. 크리스마스 날 다음 날 공개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또 오징어 게임으로 완전 원때 흥행을 크게 하다 보니까 역대 최고 마케팅을 태웠죠. 넷플릭스 쪽에서. 근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러면은 이게 정말 강하게 갈 것이냐 이거는 좀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강한 추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러면 결국에 오징어 게임 1 전작이죠. 전작을 넘어선 기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콘텐츠 최초로 그때 당시에 83개국에서 1위. 그러니까 최초였죠. 그때 그 기록이요. 그 기록을 또 넘어갈 수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100개국에서 1위 했다.
뭐 아니면 150개국에서 1위 했다. 뭐 이러면은 사실 더 크게 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떤 걸로 판단할 것이냐. 재료가 일단 나와야 되고 재료 이후에는 저는 철저하게 수급으로 확인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매매를 나도 같이 동참해서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말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아마 26,000원, 27,000원에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요. 그래서 25,000원 구간이 가장 핵심이라고 전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25,000원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 매물대가 이제 39,000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근데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26일 개봉이 되면은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쩌면 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 예, 그것도 선반영이 되면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좀 갈 만한 차트는 맞았어요. 예,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2 관련주인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또 공략을 멋지게 도와드렸었죠. 최근에 이제 제가 어제 장중 너튜브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해서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운영하는 게 5개가 있어요. 거기서 다 이제 매수가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매수가를 여기 이 구간에서 보내드려가지고 매수 체결은 여기서 시켰죠. 여기서 시켜가지고 또 단기간 내 9분 만에 7% 상승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또 수익을 주길래 빠르게 수익을 주길래 또 시장이 그렇게 막 얘가 또 상한가 갈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분위기 보니까 호가창만 봐도 얘가 좀 답답하게 움직이네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매도하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드디어 2년간 빌드업을 한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드디어 개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21년 같은 랠리가 있을까?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 수급으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 모든 건 재료와 수급으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강한 추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추세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있을 테니까 저와 함께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티스트 스튜디오 다음 주에 잘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이 종목은 수급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급에 따라서 맞는 대응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윤석열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상한가 따라잡기랑 돌파 매매가 나는 주력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 기법이 보다 더 유리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라고 하죠, 일명. 근데 그 기법을 쓰는 게 잘 먹히는 장이 있고 잘 안 먹히는 장이 있어요. 네. 근데 잘 먹힐 때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잘 안 먹힐 때는 눈치껏 안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먹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상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상따하면은 갭이 잘 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시장이 어렵다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종목 들고 있으면은 당연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계좌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언제까지 시장 탓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또 프로가 되려면은 결국에 이런 시장에서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프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시장에서 또 뭐가 잘 먹히는지 이걸 또 빠르게 파악해서 눈치껏 그 매매 기법을 써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상한가 따라잡기로 폭발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은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기술적인 포인트는 몇 가지 없어요. 되게 쉬워요. 자, 첫 번째, 분봉상 뭐 예를 들어서 3분봉이든 5분봉이든 1분봉이든 상관이 없어요. 분봉상 이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을 저는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조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어떤 강의를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한 5강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급 기법과 그다음에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도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저와 만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들도 좀 주식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상한가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강하다라는 전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럼 강하다라는 거를 분봉상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가요. 근데 주가라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깊게 눌리고 이 전저점 구간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깊게 눌렸다가 상한가 가는 종목은 그렇게 강한 상한가 종목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씩 조정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 고점과 이 고점 대비했을 때 약 30에서 40% 정도 구간. 그래서 여기를 이제 38선이라고 하는데 이 38선을 잘 타고 가는 종목들이 그래도 다음 날 갭이 잘 뜰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봉상 정고점 또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상당히 다음 날 그다음에 대추세적으로도 크게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재료인데, 재료가 일단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이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좋은지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상따할 수가 없죠. 왜? 뭘 알아야 상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신선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의외성.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국회의장으로 의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의외성을 가지고 상한가 랠리를 펼쳐줬잖아요. 그런 의외성.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인물이 갑자기 시장에서 부각을 받거나, 뭐 아니면 계엄령이 갑자기 터져버려가지고 누가 알았겠어요, 계엄령이 터질지. 뭘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거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관련주들은 올라가잖아요. 상한가를 몇 방 가잖아요. 6방 가잖아요. 그런 신선함. 그리고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거나 HTS 뉴스가 반드시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요소를 통해서 저는 또 상따를 열심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일 등락률이 20% 이상 상승한 종목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한 5% 올라갔어요. 플러스 5%. 이 종목이 상한가 갈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왜 20%냐?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지 말지를. 근데 5% 구간에서는 이 종목이 어떤 재료가 나와도 사실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 이상 위주로 올라갔을 때만 이제 이 종목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위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강한 종목에 대한 기준을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만나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 마감 이후에는 요즘 시장에서 2,500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랭킹이 높은지, 뭐 예를 들어서 SG글로벌, 뭐 전진고선 로봇, SOS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업종이나 섹터까지도 매일매일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고, 아침마다는 오늘 시장에서 좀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또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 또 오전장이 끝나게 되면은 점심시간 전에 오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위주로 또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서 정리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은 정리가 제가 해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종목들까지도 제가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실제 다 매매했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시 차트가 아니에요. 실제 제가 다 매매했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실제 이 종목에서 다 수익을 냈던 종목들 위주로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2월 5일 동신건설. 뉴스가 나왔죠. 계엄령 사태에 이재명 대마조 동신건설 등 상한가. 서울경제에서 나왔던 뉴스고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종고점 또는 신고가라고 했죠. 종고점을 어떻게 됐죠? 일봉상 벗겨냈죠. 그래서 근데 벗겨냈는데 여기선 점상이었고 T상 상관없어요. 들어갑니다. T상에서 제가 잡았던 이유가 있겠죠. 종고점을 돌파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한 100% 가까이 상승했죠. 그때 당시에 제가 T상에서 여기서 상따로 공략을 들어갑니다. 상따로 공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2박 3일 만에 100%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게 수익 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0% 났고요. 또 많이 수익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100% 수익 인증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또 뿌듯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자, 그다음에 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정고점이 여기였죠. 그리고 또 같은 뉴스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점상 가고 여기 얘는 T상은 아니죠. 밑꼬리가 달렸는데 이 밑꼬리 구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이것도 실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튜브 방송에서 2박 3일 만에 100%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기왕이면은 아까 차트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동신건설도 보면은 이 빨간 선 위에 있을 때만 저는 웬만하면 매수 매도를 합니다. 실제 100%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빨간 선 아래로 잘 안 내려온 특징이 있어요. 내려와도 빠르게 회복하는 한 5분 안에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그런 논리로 인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은 주도주라 보기에는 좀 예매한데 그때 당시에 오리엔트重工과 동신건설이 거래 정지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관련주인 그러면 투자 경고 먹은 종목들 위주로 제가 선별해가지고 자 일성건설 인하 상따했습니다. 인하 상따했어요. 약간 3등 주격이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어디서 냐면은 장 막판에 그냥 들어갈 때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제가 동신건설을 공략을 했었고요. 이 구간에서는요. 그리고 동신건설은 어차피 그때 상한가 못 간다 보고 일성건설을 상따를 했었는데 어떻게 했죠? 다음날 시초가 갭이 17% 나왔어요. 잠자고 일어나니까 다음날 떠보니까 HTS, MTS 켜보니까 17% 수익이 나는 거예요. 꿀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로는 38선을 깼지만 실제 장 막판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상한가를 들어가면은 다음날 갭이 크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에서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다 갭이 크다 보니까 이게 오후장에 들어가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실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래서 장중 너튜브 방송에서 12월 5일 날 이렇게 동신건설 33,800원에서 33,400원, 에이텍 22,400원에서 22,000원에 공략하셔라. 이렇게 장중 너튜브 방송에서도 공략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특징주 기사가 있죠. 구글, 얼마 줬습니까? 구글, 양자혁명의 엑스게이트 질주, 양자 암호 대표주 부상, 이러고 정고점 넘기죠. 여기서 상따했습니다. 이날 상따를 들어갔었죠. 그래서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여기서 시초가에서도 공략했는데 시초가는 장중 매매로 마무리하고 돌아 나갈 때 다시 한 번 더 상따해가지고 그날 이후로 32% 수익을 여러분들께 또 가져다 드렸었고 보시면은 이렇게 멋지게 이쁘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빌리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구글 이긴 3빌리언 5분 만에 희귀병 8,000개 찾는 기술로 미국 진출 이러면서 정고점 여기죠. 정고점 넘길 때 상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날 여기서 장중 매매에서 당일날 12% 수익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돌아 나갈 때 여기서는 상한가 갈지 안 갈지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수익 줄 때 12% 수익 줄 때 파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돌아 나갈 때 여기가 한 21% 구간이에요. 플러스 21% 구간 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4% 수익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도 이렇게 윤사무엘은 또 귀신같이 아니면은 얍삽하게 수익을 잘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보시면은 실제 여기서 위에서 사버리죠. 그냥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분할 매도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서 장중 매매로 한 13% 수익 내고 그다음에 여기서 상따 들어가서 다음날 또 24%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0% 수익이죠. 여기서. 플러스 30% 수익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매매 일지,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회이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종목이 급하게 가는데 눌리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못 잡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했죠? 상따가 주력이라고요. 돌파 상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높지만 더 높게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좋은 재료를 가진 종목이 나왔을 때는 저 윤사무엘이 가장 먼저 선빵을 쳐가지고 여러분들께 상한가 수익 가져다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동신건설, 에이텍, 일성건설 상한가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고 상따로 또 수많은 분들이 이번 달에도 또 월천을 또 기록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윤사무엘 만났을 때 월천 하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네, 오랜만에 가져왔는데 엑스게이트라는 종목 가져왔어요. 사실 정상적인 종목보다는 요즘에는 그래도 대선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목은 좀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재료가 일단 좋죠. 제가 아까 3빌리언이든 아니면 엑스게이트든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대선 키워드 말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키워드가 있었죠? 구글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이 슈퍼컴과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전에 없던 신선한 재료였죠. 그래서 몇십만 년 걸릴 거를 단 5분 만에 푸는 그 양자칩을 개발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구글 CEO가 최근에 또 지금 전 세계 대세인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 X 스타쉽을 활용해서 우주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이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수가 뭐 중간중간 반등을 할 거거든요. 그 반등했을 때 어떤 종목이 또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지 판단해 보면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재료가 조금 그래도 강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서 모아 가신다고 하면은 지수 반등 시에 그때 매도하는 전략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2,500억대에 유통 물량은 30%밖에 없어요. 그러면 30%라고 하면은 250억 곱하기 3 하면 약 750억짜리밖에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 종목이 수급도 정말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품절주라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못 움직인 이유는 물론 시장이 약해서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투자 경고에 걸렸기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선주들은 투자 경고 걸려도 잘 갔다. 그건 대선주고요. 정상적인 종목들은 원래 투자 경고 걸리면 잘 못 갑니다, 원래. 그래서 투자 경고가 풀리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한번 우리가 단기 스윙 관점에서 살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차트는 뭐 별거 없어요. 네, 그냥 가격 전략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부터 약 8,000원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7,500원으로 잡았는데 일봉상 21선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이탈하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올라가면 종고점 11,000원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는 15,000원 잡아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엑스게이트입니다. 단기 스윙 관점에서 지수가 하락했을 때 조금씩 모아가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투자 경고가 풀리는 시점에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시켜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 보다 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 테마주의 급등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오리엔트 전공과 SG 글로벌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엑스게이트입니다. 월요일 시초가에서부터 8,000원 선 분할 매수 시 1차적으로는 11,000원, 2차적으로는 15,0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